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대낮에는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요즘 더위 먹지 않도록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혜진님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나의 이름은 강혜진. 나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핵물리학을 전공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고위 과학자였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당에 충성했고 나 역시 어릴 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며 자랐다. 하지만 내 인생은 해외 임무를 다녀온 후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2015년 봄, 나는 북한의 핵기술 발전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파견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다른 세상을 경험했다. 평양에서도 외국인들을 만난 적은 있었지만 그들과의 접촉은 항상 제한적이었고 감시하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달랐다. 혜진 동무, 이번 임무는 매우 중요하오. 우리의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얻어와야 하오. 출발 전 상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사명감에 불타올랐고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였다. 베이징 도착 첫날, 나를 맞이한 것은 거대한 고층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였다. 평양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웃고 떠들었고 거리의 전광판에서는 화려한 광고들이 흘러나왔다. 이게 다 진짜일까? 나는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항상 외국의 모습이 가짜라고 자본주의의 허상일 뿐이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생생했고 실제였다. 임무 수행을 위해 베이징 대학을 방문했을 때 나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도서관에는 수많은 책들이 가득했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토론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런 게 가능하다니.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 달간의 임무 동안 나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우리가 배워온 세상과 실제 세상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북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우연히 한 남한 유학생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였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혜진 씨,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오실 수 있었어요? 민수의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만이 있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나만의 생활,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나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았다. 혜진 씨,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헤어질 때 민수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말은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북한으로 돌아온 후 나는 겉으로는 변함없는 일상을 살아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일어났다.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다. 2년이 지났다. 나는 겉으로는 충실한 과학자로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지만 내면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다. 특히 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느 날 밤 나는 몰래 단파 라디오를 통해 남한 방송을 들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방송에서 들려오는 자유로운 세상의 이야기는 나의 마음을 더욱 동요시켰다.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어.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탈북을 해야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고위 과학자였고 엄격한 감시하에 있었다. 게다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다. 은밀히 정보를 모으고 탈북에 필요한 돈을 모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자유의 세계를 꿈꾸며 눈을 감았다. 언젠가는 꼭.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2018년 봄, 나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다. 핵물리학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교수직까지 제안받았고 당에서도 나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 나는 평양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웅장한 주최 사상탑과 김일성 광장을 지날 때마다 내 마음속의 의문은 더욱 커져갔다. 이게 정말 세상의 전부일까? 저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내가 알고 지내던 동료 과학자가 반동분자로 몰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이었다. 그의 제목은 단지 외국 서적을 몰래 읽었다는 것뿐이었다. 이건 너무 잔인해.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체제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나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 해. 하지만 탈북을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나는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었다. 게다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혜진아, 네가 우리 가문의 자랑이구나.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의 성공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체제 아래서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나는 은밀히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이용해 밤마다 외부 세계의 정보를 수집했다. 탈북 루트, 필요한 비용, 위험성 등을 조사했다. 매 순간이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다.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나는 매일 밤 거울 속에 나 자신에게 다짐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돈을 모으는 일이었다. 탈북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그 돈을 모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나는 몰래 시장에 나가 암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과학자로서의 지식을 이용해 만든 작은 전자기기들을 팔았다. 매번 적발될까봐 가슴이 떨렸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두려움을 이겨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는 겨우 필요한 금액의 절반을 모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위험은 커져갔다. 내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동료가 나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강동무,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일이 불안해 보여? 동료의 질문에 나는 간신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닙니다. 그저 연구 때문에 좀 피곤할 뿐이에요. 그날 밤 나는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엄마, 아빠. 하지만 언젠가 더 나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다. 옷 몇 벌, 약간의 식량, 그리고 모은 돈 전부를 작은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전부였던 연구 자료들을 모두 태워버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에서의 추억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내 일부였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야 할 때였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평양의 밤거리는 고요했지만 내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브로커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다.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다. 처음으로 내 의지로 선택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설레게 했다.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했다. 약속된 장소에서 브로커를 만났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자연스럽게 나를 맞이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국경을 넘는 방법, 중국에서의 은신처,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경로를 상세히 알려주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다. 기억하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가세요. 브로커의 말이 내 가슴에 새겨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았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땅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것이다. 안녕, 내 조국. 나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나는 국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것이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두렵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찬 첫걸음이었다. 국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나의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다.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매 발자국마다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붙잡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침착해, 혜진아.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국경까지는 약 5km의 거리. 평소라면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겠지만 그날 밤 그 거리는 마치 지옥과도 같았다. 우리는 주로 숲속을 통해 이동했다. 가끔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 숨을 죽이고 멈춰 서야 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브로커의 날카로운 속삭임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멀리서 순찰 중인 국경 경비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도 쉬지 않고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다. 경비대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다. 그제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제 갑시다. 브로커의 말에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우리는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다. 강물 소리가 들리자 나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제 진짜 북한을 벗어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 쉬세요. 배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브로커의 말에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가족들의 얼굴, 동료들과의 추억, 그리고 북한에서의 모든 순간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재빨리 닦아냈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약 30분이 지났을까 멀리서 작은 고무보트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내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자, 가요. 브로커가 말했다. 우리는 조용히 물가로 다가갔다. 차가운 강물이 발에 닿자 나는 전율했다. 단순히 물의 차가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보트에 올라타자마자 노를 젓는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 건너편에서 갑자기 불빛이 비춰졌다. 엎드려요. 브로커의 외침과 함께 나는 보트 바닥에 몸을 던졌다. 총소리가 들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렇게 죽는 건가? 하지만 보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총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이내 중국 땅에 도착했다는 브로커의 말이 들렸다. 일어나세요. 이제 중국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트에서 내렸다. 발이 중국 땅에 닿는 순간 나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안도감, 공포,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일어나세요.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브로커의 말에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우리는 서둘러 근처의 숲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미리 준비된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운전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내가 물었다. 일단 안전가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며칠 머물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겁니다. 차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풍경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해주었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우리는 작은 마을의 한 집에 도착했다. 그곳이 바로 안전가옥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나는 갑자기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모든 긴장이 풀어진 것이다. 여기서 쉬세요. 내일부터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브로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자마자 나는 침대에 쓰러졌다. 하지만 잠들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북쪽 하늘, 내가 떠나온 조국의 방향이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가족들. 하지만 나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것이 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위험하고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동시에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을 떴다. 잠시 동안 여기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탈북자였고 중국에 있었다. 브로커가 방문을 노크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부터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네, 준비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베이징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접촉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당국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해요. 그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긴장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온 마당에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나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알겠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꼭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베이징행 여정이 시작되었다. 버스와 기차를 번갈아 타며 이동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다. 3일간의 여정 끝에 우리는 마침내 베이징에 도착했다. 거대한 도시의 모습에 나는 압도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대사관이 이곳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솟았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브로커가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대사관으로 갈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내일이면 드디어 자유의 땅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이제 곧이야, 혜진아.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른 시간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길, 나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저기 보이죠? 저 건물이 한국 대사관입니다. 브로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저기에 내 새로운 삶이 있었다. 자유가 있었다. 가세요. 이제 혼자 가셔야 합니다. 브로커가 말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대사관을 향해 걸어갔다. 매 걸음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었다. 대사관 문 앞에 서자 나는 잠시 멈춰섰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떠나온 북한 그리고 위험한 여정을 함께해준 브로커를 향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나는 문을 열었다. 도와주세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대사관 직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놀람과 동정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안전한 장소로 안내되었다. 강혜진 씨 맞으신가요? 한 직원이 물었다. 네. 맞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고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안도감, 공포,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대사관에서의 며칠은 꿈 같았다.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한국행을 준비하는 과정은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았다. 강 씨, 이제 한국으로 갈 준비가 되셨나요? 담당 직원이 물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다. 네, 준비됐습니다. 베이징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갔다. 공항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다시 엄습해왔다.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주의를 경계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강 씨, 이제 탑승구로 가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대사관 직원의 따뜻한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미안해요, 모두. 하지만 나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나는 한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공항 안내판에 적힌 한글이 낯설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졌다. 강혜진 씨 환영합니다. 통일부 직원입니다. 나를 맞이한 젊은 여성 직원의 미소에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나를 특별 입국 심사대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받았다. 이제부터 한동안은 하나원에서 지내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하나원에 도착한 후 나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한국어는 같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고 문화적 차이도 크게 느껴졌다. 혜진 씨, 괜찮아요. 우리 모두 처음에는 그랬어요. 같은 방을 쓰는 언니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흥미롭기도 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 시스템 등을 배우면서 나는 점점 더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활한 정보의 바다가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처음으로 구글 검색을 해보았을 때의 그 흥분을 잊을 수 없다. 와, 이게 정말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그렇죠. 인터넷은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것들도 많아요. 선생님의 대답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이 지나고 나는 드디어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게 되었다. 퇴소를 앞두고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혜진 씨, 앞으로의 삶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현명해요.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상담 선생님의 격려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원을 나서는 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서울의 한 작은 원룸으로 들어서면서 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아름답고 눈부셨다. 하지만 동시에 그 화려함 속에서 나는 작고 외로운 존재처럼 느껴졌다. 침대에 앉아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혜진아.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너는 할 수 있어. 이 새로운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 나의 꿈을 이루고 언젠가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나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불확실하고 두려운 미래였지만 동시에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이기도 했다. 나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원을 나온 지 일주일 나는 여전히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느꼈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모든 것이 새롭고 압도적이었다. 혜진 씨, 오늘은 어떠세요? 취업 상담사 김민정 씨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오늘은 첫 취업 상담 날이었다. 아, 네. 조금 긴장되네요.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혜진 씨의 경력을 보니 충분히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을 거예요. 민정 씨의 말에 나는 작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북한에서의 내 경력이 과연 이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혜진 씨, 북한에서 핵물리학을 전공하셨다고요? 대단하네요. 네. 하지만 그게 여기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혜진 씨의 지식은 매우 귀중해요. 다만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민정 씨의 말에 나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다. 그녀의 도움으로 나는 몇 군데 연구소와 대학의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혹했다. 거절의 답변이 연이어 왔고 몇몇 면접에서는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인 차별을 겪기도 했다. 죄송합니다만 귀하의 배경이 우리 회사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거절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내 선택을 후회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이곳에 올 게 아니었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다. 꿈에서 나는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창밖으로 서울의 밝은 불빛이 보였다. 그제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야, 혜진아. 포기하면 안 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음 날 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취업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는 탈북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것은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안녕하세요.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걸어 지원 의사를 밝히자 상담원은 매우 반갑게 나를 맞아주었다. 일주일 후 나는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멘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혜진 씨입니다. 북한에서 핵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처음으로 나는 내 배경이 부끄럽지 않다고 느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나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나 또한 많은 것을 배웠다. 혜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한 학생의 말에 나는 뭉클해졌다.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다. 멘토링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나는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주제는 북한의 과학기술 현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가능성이었다. 강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청중들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한 교수님이 나를 따라왔다. 강 선생님 정말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드디어 내 지식과 경험을 인정받은 것 같았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는 대학 연구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연구실에서 일하면서 나는 점점 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동시에 탈북자 멘토링 활동도 계속했다. 주말마다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일은 나에게 큰 보람을 주었다. 혜진 언니 덕분에 저도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한 학생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다. 한국에 온 지 5년, 나는 이제 어엿한 서울 시민이 되어 있었다. 여전히 가끔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립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나의 자리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일하던 중 한 뉴스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남북 과학기술 협력 추진. 북한 과학자들과의 교류 시작. 그 순간 나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언젠가 남북한의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 그리고 그 가교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 언젠가는 꼭 우리가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거야.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꿈과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용기가 있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나는 마음속으로 가족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 강혜진. 북한에서 온 핵물리학자. 이제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시민이자 과학자. 그리고 언젠가 이뤄질 통일 한국의 주역.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정을 담대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혜진아. 너의 새로운 이야기가.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갔다.